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이상식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보조식품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병원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절대 권하지 않는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매일 건강보조제를 챙겨 먹는 분, 부모님께 종합비타민을 사드리려는 분, 광고에서 항산화제 칼슘 기억력 강화라는 문구에 끌린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안 보시면 진짜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죽음을 부르는 영양제 제발 드시지 마세요.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물 한 컵과 함께 영양제부터 챙기십니다. 종합비타민, 칼슘제, 오메가3, 마그네슘, 심지어 혈관 건강, 눈 건강, 뇌 건강 보조제까지 작은 약통에 가지런히 담아두고 마치 아침 식사의 일부처럼 삼키십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밥은 조금만 먹어도 영양제는 꼭 챙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밥상 위에 반찬보다 알약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입안에 툭툭 털어넣는 알약이 10개, 많게는 20개가 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80대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을 굶어도 영양제는 안 거릅니다. 아침에 한 움큼, 저녁에 한 움큼, 이걸로 하루 영양은 다 채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식탁 위에 또는 싱크대 선반에 각종 수많은 영양제들로 한쪽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이 몸에 좋다고 선물해준 영양제들, 지인들이 건강하시라고 선물해준 각종 영양제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비타민 많이 먹으면 젊어지고 암도 예방된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특히 항산화제라고 불리는 비타민 A, C, 이 같은 보조제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몸속 나쁜 성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을 알약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간에 무리가 가고 어떤 경우에는 암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피부도 좋아지고 암도 예방된다는 광고를 믿고 고용량 비타민 알약을 매일 3년 동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병원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점점 나빠지더니 결국 간 기능이 떨어져 치료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본인은 건강해지려고 챙겨 드신 건데 결과적으로는 몸을 더 힘들게 만든 겁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먹는 영양은 사실 밥상 위의 음식에서 얻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알약으로 된 비타민을 무턱대고 많이 먹는 건 절대 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도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는 꼭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비타민은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항산화제는 노화도 막아주고 암도 예방한다는데 많이 먹을수록 좋지 않겠어?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타민 알약을 하루에 여러 개 3년 동안 꾸준히 드셨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간 수치가 점점 나빠지더니 결국 간 기능 저하로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은 것이 오히려 병을 만든 셈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60대 환자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비타민은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 음식에서 챙기자. 이분은 아침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드시고 점심 저녁에는 나물 반찬, 멸치볶음, 제철 과일을 꼭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동네 뒷산을 산책하셨습니다. 몇 달 후 검사해보니 혈액 검사 수치도 안정적이고 피부 톤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비타민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타민은 알약보다 음식에서 얻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좋은 비타민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눈 건강과 면역력에 꼭 필요한 비타민 A는 당근, 단호박, 시금치 같은 주황색 초록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채소를 기름에 살짝 볶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 비타민 B군입니다. 피로를 풀고 기운을 푹 돋아주는 비타민인데요. 돼지고기, 달걀, 콩, 현미밥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피곤하시다면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C입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귤, 딸기, 키위, 파프리카에 풍부합니다. 특히 제철 과일은 값도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하니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막아줍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에 많고 또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 E입니다. 노화를 늦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해바라기 씨,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많이 드시면 열량이 높으니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비타민을 음식으로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하루 식단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당근과 시금치 나물을 곁들인 현미밥, 달걀 프라이, 그리고 귤 1개. 점심에는 돼지고기 수육이나 두부찌개, 브로콜리와 파프리카 무침, 딸기 몇 알. 저녁에는 연어나 고등어 구이, 단호박찜, 미역국, 잡곡밥. 간식으로는 호두나 아몬드 한 줌과 요거트. 이렇게만 드셔도 비타민 A부터 E까지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알약 대신 밥상과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지킨 좋은 예입니다. 정리하면 비타민은 알약으로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약통이 아니라 우리 밥상,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꾸준한 운동입니다. 다음은 칼슘 보충제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알약으로 먹는 칼슘은 심장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심근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뼈가 약해진다는데 칼슘 알약을 먹어야 골다공증도 막고 뼈가 튼튼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매일 칼슘 보충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막히는 협심증이 발견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알약으로 먹은 칼슘이 뼈로만 가지 않고 혈관벽에도 쌓이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먹은 칼슘이 오히려 심장을 위협한 것이지요. 반면에 또 다른 60대 여성 환자분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칼슘제를 알약으로 먹는 대신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칼슘을 챙기고 운동을 생활화하신 겁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멸치볶음이나 두부 반찬을 드셨고 점심에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푸른 채소를 챙겼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에는 가볍게 동네를 걷고 햇빛도 쬐셨습니다. 몇 달 뒤 뼈 검사를 했더니 뼈 건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관도 깨끗했습니다. 알약 대신 음식과 운동이 약이 된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칼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으로만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칼슘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은 대표적인 칼슘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멸치입니다. 멸치는 칼슘이 가장 많은 대표 음식인데요. 멸치볶음으로 드셔도 좋고 국물로 우려내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단,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뱅어포 같은 말린 생선입니다. 작은 생선을 뼈째 먹으면 칼슘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국이나 조림으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셋째, 두부와 콩류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돼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부담이 없고 검은 콩이나 서리태, 병아리 콩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넷째,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푸른 잎 채소입니다. 이런 채소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도 많습니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다섯째, 참깨와 검은깨입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서 밥이나 나물에 깨소금을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씹기가 힘드신 분들은 가루 형태로 드시면 더 편합니다. 여섯째,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칼슘 흡수율이 높아서 뼈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드시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나 요거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일곱째,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칼슘뿐 아니라 갑상선 건강에 필요한 요오드도 풍부합니다. 미역국이나 다시마 무침으로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차려 먹어야 하지? 하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시 식단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두부구이와 멸치볶음을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시금치나물과 된장국, 그리고 잡곡밥을 함께 드셔보세요. 저녁에는 고등어구이와 미역국, 브로콜리 무침을 곁들이면 딱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요거트에 참깨 가루를 살짝 뿌려서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알약으로 챙기지 않아도 음식에서 충분히 칼슘을 보충할 수 있고 훨씬 건강하게 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칼슘은 알약으로 무조건 보충하는 게 아니라 멸치, 두부, 채소, 콩류 같은 음식과 햇빛, 걷기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어르신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부모님 건강을 위해 종합 비타민 하나 사드리면 좋겠지. 이거 하나면 영양이 다 들어있으니 밥 잘 못 챙겨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드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사실 종합 비타민은 필요 없는 영양소까지 과잉 섭취하게 만들고 오히려 소화기관과 간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60대 부부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매일 종합 비타민을 챙겨 드셨는데 몇 달이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특별히 부족하지도 않은 영양소가 과잉으로 들어와서 간과 위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필요 없는 영양소까지 억지로 집어넣다 보니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진 거죠. 반대로 다른 70대 환자분은 종합 비타민 대신 밥상에서 영양을 챙기겠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아침에는 계란과 김, 점심에는 된장국과 나물, 저녁에는 생선과 채소를 드셨습니다. 또 매일 점심 후에는 20분씩 동네를 산책하셨습니다. 몇 달 뒤 건강검진을 해보니 피 검사 결과도 안정적이고 예전보다 체력이 좋아져서 더 오래 걷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종합 비타민 알약 대신 매 끼니 균형 잡힌 밥상과 가벼운 운동이 최고의 종합영양제였던 겁니다. 알약 하나로 모든 영양소를 채울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가장 좋은 종합 비타민은 바로 우리 밥상 위의 음식입니다. 먼저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배추 같은 푸른 잎 채소에는 비타민 A, K, C가 풍부하고 귤, 딸기, 사과 같은 과일에는 비타민 C와 섬유질이 가득합니다. 둘째, 콩과 두부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과 칼슘도 들어있어서 어르신들께 아주 좋습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속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생선에는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이 고루 들어 있습니다.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은 칼슘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B군이 고루 들어 있습니다. 거의 천연 종합 영양제라고 불릴 정도로 균형 잡힌 음식입니다. 다섯째,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참깨, 들깨는 비타민 E와 미네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에 작은 한 줌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어떻게 식단으로 짜면 좋을까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프라이와 시금치 나물, 현미밥, 귤 1개,
점심에는 두부찌개와 고등어 구이, 김치 대신 배추 겉절이, 브로콜리 무침. 저녁에는 연어구이와 단호박찜, 미역국, 잡곡밥, 그리고 사과 한 조각. 간식으로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한 줌과 요거트. 이렇게만 챙겨 드셔도 종합 비타민 알약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거의 다 음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 속 영양소는 우리 몸에 훨씬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종합 비타민 대신 식탁 위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는 습관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종합 비타민이 만능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성분까지 몸에 들어와 간과 위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종합 비타민은 우리 식탁 위의 음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기억력 강화제 오메가3 기억력 영양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강화에 좋다고 광고하는 오메가3 영양제 많이 드시죠? 이 영양제만 먹으면 치매 예방, 기억력이 쑥쑥 좋아집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뚜렷한 효과가 입증된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 한 분이 그런 광고를 보고 내 나이에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니 먹어야겠다 생각하시고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매일 드셨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몇 달 뒤부터 멍이 잘 들고 코피가 자주 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서 생긴 부작용이었습니다. 치매 예방하려고 먹은 보조제가 오히려 출혈 위험을 높인 것이죠. 반대로 또 다른 60대 여성 환자분은 보조제 대신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두뇌를 쓰셨고, 점심 후에는 친구분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또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을 주 두세 번 식탁에 올려 자연스럽게 오메가3를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 검사에서 이전보다 점수가 좋아지고 생활 속 활력도 훨씬 커졌습니다. 알약 대신 음식과 두뇌 활동, 운동이 최고의 기억력 영양제였던 거죠. 알약 대신 음식으로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먹으면 부작용 걱정도 없고 자연스럽게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생선을 뼈째 드시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들깨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해 뇌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블루베리, 딸기 같은 과일에는 뇌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콩류입니다. 두부, 검은 콩, 서리태 같은 콩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뇌 세포 건강에 중요한 콜린 성분이 들어있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음식으로 기억력을 챙기면 하루 식단 예시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는 달걀 프라이와 시금치 나물, 잡곡밥, 블루베리 몇 알.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두부조림, 브로콜리와 파프리카 무침. 저녁에는 연어구이와 단호박찜, 미역국, 잡곡밥. 간식으로는 호두나 아몬드 한 줌과 요거트. 이렇게만 챙겨 드셔도 오메가3와 기억력 강화 영양소를 충분히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력과 뇌의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치매 예방, 기억력 강화라는 말에 혹해 보조제를 무조건 먹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음식, 두뇌 활동, 운동, 그리고 사회적 관계입니다. 다음은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이 알약만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라는 광고 많이 보이시죠?
운동 안 해도 체중이 줄어요. 이런 광고 자주 보이시죠? 살이 찌면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주변에서 말을 듣고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이 그런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보조제를 몇 달 동안 드셨습니다. 먹는 동안은 체중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간 수치까지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결국 살은 다시 찌고 몸은 더 약해진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빠른 효과를 약속하는 다이어트 보조제는 대부분 심장과 간에 무리를 주는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체중은 줄 수 있지만 건강을 망치고 결국 더 큰 병을 불러오게 됩니다. 반대로 65세 남성 환자분은 보조제 대신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저녁 늦게 먹던 라면을 끊고 대신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또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뒤 체중이 자연스럽게 5kg 줄었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은 전혀 없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알약 대신 음식 조절과 걷기가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이었던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이어트 보조제보다는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잡곡밥과 채소류, 과일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혈당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닭가슴살,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60대 이상 어르신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셋째, 저칼로리, 영양가 있는 간식을 선택하세요. 사과, 배, 요거트, 견과류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순히 군것질이나 과자, 빵으로 허기를 채우면 혈당과 체중 관리가 어렵습니다. 넷째, 물과 차를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면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꾸준한 걷기나 가벼운 운동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 20-30분만이라도 동네를 산책하시거나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럼 음식으로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하루 식단 예시는 이렇게 짜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 시금치나물, 달걀 프라이, 사과 한 조각. 점심에는 두부조림과 브로콜리, 잡곡밥, 배추겉절이. 저녁에는 고등어구이와 단호박찜, 미역국, 잡곡밥. 간식으로는 요거트와 호두나 아몬드 한 줌. 이렇게만 해도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는 것보다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이어트 보조제는 단기간에 살을 빼는 것처럼 보여도 심장과 간에 무리를 주고 결국 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살을 빼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식습관 관리와 꾸준한 운동입니다. 결론은 진짜 약은 식탁과 생활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건강보조식품 기억나시죠? 겉으로는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확실히 배운 게 있습니다. 건강은 약통 속 알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항산화제 끊고 대신 매일 채소와 과일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러자 간 수치가 안정되고 기력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칼슘제 대신 멸치, 두부, 채소를 드시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뼈 건강도 좋아지고 협심증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약은 식탁 위의 음식, 매일의 운동, 햇빛,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걸요. 어르신들, 혹시 지금도 내 몸은 영양제가 지켜주겠지 이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오늘부터는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밥상에서 제철 음식 챙기고 하루에 20-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햇빛을 쬐고 가족 이웃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 그것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어떤 보조제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튼튼 100세 라이프와 함께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